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난 주말에 드디어 다우와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 지수마저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역사적 신고가라는 단어를 좀 자주 보는 것 같죠. 역사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밟았다는 말이잖아. 이에 비해서 초라한 우리네 증시가 자꾸 중첩되는 모습이지. 그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좋겠네요. 이어서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그리고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지난해 4, 4분기 0.12달러에 그쳤던 주당 순이익이 이번에 2.20달러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테슬라에 거는 기대는 매우 작아졌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지난해 초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 또다시 가격 인하를 했잖아. 그러니까 가격 인하한 만큼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줄어들 줄어들 수밖에 수밖에 없겠지. 없단 말이지.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분기 EPS가 0.6달러에 그쳐서 지난해 4, 4분기 1.07달러 대비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야? 시장 컨센서스 대비 더 좋고 나쁘게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실적이 좋고 나쁜 것은 그다지 큰 큰 영향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번엔 다음으로 미국 연준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12월 CPI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았음에도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이유는 핵심 CPI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를 주거비죠. 제외한다면 대부분 영역에서 통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지. 이번 PC 가격 지수에서도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어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대략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발표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 이 다우존스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2월 PC 근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11월 상승률이었던 0.1%를 웃돌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상승률이 3.0%로 11월 상승률인 3.2%에 비해서는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물가 지표보다는 앞으로 지정학적 문제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난주에는 이란이 이라크 소재 이스라엘 모사드 건물을 폭격하는 일이 있었고, 또 파키스탄의 국경을 넘어서 미사일 공격도 퍼부었고,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 이후에 이게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감이 커졌었거든. 다행히 또 파키스탄과 이란은 서로 간에 더는 공격하지 않기로 하면서 좀 잘 덮어지는가 싶었는데 잘 주말에 되었죠. 또다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던 이란 진영을 공격하면서 이란이 복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맞아요. 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이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미사일을 쏴서 이란 혁명 수비대 등 최소 5명이 숨졌다고 AFP 그리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폭격 당시 이 건물에서는 이란 관련 지도자들의 회합이 열리고 있었다. 폭격 당한 건물이 붕괴하면서 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숙적 이스라엘의 잦은 시리아 주권, 영토 보전 침해와 도발적 공격 확대를 규탄한다. 이는 불안정한 상황을 영내에 퍼뜨리려는 발악이며 이란에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복의사를 또 밝혔죠. 그래,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에 따라서 유가의 단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이 중동 문제가 다시 도드라지게 되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는 또 더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후티가 봉쇄하고 있는 홍해와 이란이 봉쇄할 가능성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어마무지한 차이가 있는데 홍해 같은 경우는 어때? 멀더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전혀 대체할 항로가 없어.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 전망도 조정되기 시작했단 말이지. 맞아요. 주말 기준으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오는 3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46%로 보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이 가능성이 77%였어요. 굉장히 많이 낮아진 수치예요.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뉴스로 PC 가격 지수, 그리고 중동 전쟁 확전 여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번 주 월요일은 지난 주말 미국 S&P 500이 1.23%나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기 때문에 적어도 시가만큼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돼? 네. 업종별로는 계속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 방한 계획이 있고, 뭐 비록 6시간처리에 불과하다지만 국내 대기업 그리고 AI 스타트업과 관련된 연쇄 회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테마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그러면은 PC 가격 지수, 그리고 중동 전쟁 확전 여부, 그리고 플러스 AI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한다까지가 오늘의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번 주는 주목을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리뷰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마무리인 거 아시죠? 잊지 말고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